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Chapter 4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골칫거리 전치사도 빼먹지 말고 예뻐하자.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자, A입니다. The power blogger is great at coming up with good ideas to write something. 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 대괄호를 good ideas부터 끝까지만 묶어놨는데요. 여러분이 전치사를 비원어민이기 때문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한 번에 공부해 놓으셨던 분이라면 이 at라는 전치사, with라는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고 또한 다른 전치사와 헷갈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be good at something, 또 come up with 이번에는 이렇게 동명사구가 온다고 doing something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be good at something은 be good at doing something은 뭐뭐에 소질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끝이 great이라고 된 것은 뭔가 더 어감이 큰 것을 말합니다. 꽤나 대단한 재능이 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ome up with doing something은 한 단어로 바꾸면 suggest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ggest something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come up with doing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섞어 써주시면 더 알찬 영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power blogger가 뭐에 대단한 재능이 있어요? 뭔가 제안하는 거, 뭔가 끄집어내는 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 다음에는 ideas이나 an idea, a good idea, good ideas 같은 명사구가 적절하게 따라 나오겠죠.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제안하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다. 근데 어떤 아이디어예요? 다음에 투부정사구가 와서 꾸며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를 쓰는 뭔가 쓸 때 좋은 아이디어가 팍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괄호로 묶는 부분에는 전치사가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요 앞에 at와 with라는 거에만 전치사 잘 적절한 전치사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건 좀 긴 문장이었는데 짧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 need something to write. 요렇게만 쓰셔도 되죠. 나는 쓸 게 뭔가 필요해. 그런데 요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 종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도구. 화자가 들었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write 다음에 전치사, 적절한 전치사를 써주게 되면 확실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I need a pen 이래도 되는 거고요. I need some paper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요렇게 뭔가 I need a pen to write a letter 이렇게 해도 물론 되지만 요렇게 전치사를 붙여줌으로써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on이라는 건 이렇게 메모지에 뭔가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눌러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메모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I need something to write on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with가 쓰여진다는 것은 with 다음에 with가 도구로 쓰이고 도구를 의미하고 도구와 같이 쓰일 때 뭐뭐를 사용해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with a pen. 그래서 필기도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비원어민인 우리가 필요한 전치사를 빠뜨리기가 쉽죠. 물론 뭐 전치사가 없어도 의미는 소통하지만요. 그 다음에 뭔가 a piece of paper, I mean 뭐 이런 식으로 덧붙여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줄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exercise 32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새쌍
각각 1, 2, 3번 두 쌍씩 예문이 있는데요. 전치사 표기가 잘못돼서 비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1번은 A입니다. You will have to wait until Friday. You will have to wait by Friday. 이렇게 전치사만 다르게 되죠. 그런데 until Friday, by Friday 다 모두 우리말로 그냥 금요일까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사와 짝지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ait라는 건, 자, 여기 시작점이 있어요. 여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끝날 때가 있겠죠. 이렇게. 요런 의미, 시작을,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1시부터 기다렸어요. 그래서 1시 50분까지 엄청 화가 나겠죠.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50분을 기다렸다 할 때 wait라는 동사를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until이 맞습니다. until의 의미가 어떤 시작과 끝, 요 기간을 다 언급할 때 until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wait와 짝을 지어서 공부해 두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you have to wait until Friday. 자, 그래서 만약에 기다림을 뭐 수요일에 했어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요 물건을 받으려면 수요일부터 수요일에 주문을 했어요. 그럼 수요일날 주문한 시점부터 해서 금요일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했을 땐 요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wait는 by하고 쓸 수 없어요. by는 그 날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어민 선생님 제가 영문학을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You should hand, hand, hand it out by Fri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시점에 자, 내야 된다 라는 의미니까 여기서는 by가 되는 거죠. 요때는 until이면 비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인 정문, B는 비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A, you will have to finish until Monday. B, you will have to finish by Monday. 여기도 전치사가 다르죠? 당연히 A는 비문이 되고 너는 그거 일요일까지 아니 월요일까지 끝내 라는 얘기죠. 그래서 finish라는 동사는 그 다음에 by로 시작되는 전치사구와 어울리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wait 하고는 until로 전치사 until로 시작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finish는 어느 지점을 콕 집어서 얘기해야 되니까 by로 시작하는 전치사구와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I'm going to wear my white dress at the party. B. I was wearing a white dress at the party. 여기는 이렇게 전치사도 다르고 자, 그리고 요 시제도 다릅니다. 그죠? 요거는 미래 시제고 요거는 과거 진행 시제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A. 나는 입을 거야. 내 흰색 드레스를 입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입고 갈 거야? 어디로 입고 갈 거야의 의미입니다. 그 파티로 입고 갈 거야.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부자연스럽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to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문이고요. 자, 그래서 to는 아주 우리 초등학교 때 go to school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 뭐 drive to work 그러니까 학교로 가다. 일터로 운전해 가다. 이렇게 to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래서 to가 맞습니다. B. I was wearing a white dress. 나는 흰색 드레스 입고 있었어. 장소를 나타내. 그 장소에서 파티에서
at이 맞습니다. 그래서 B도 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게요. 새로운 챕터는 챕터 4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사는 부사나 형용사는 내용어입니다. 내용을 담고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들은 내용어에 속하고요. 전치사는 문법어에 속하죠. 하지만 이 전치사구도 부사나 형용사구를 대신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어 또는 기능어이지만 중요한 품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문제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한번 요 두 문장을 보고 전치사구가 얼마나 부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표현인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 question에서 전치사구를 한번 골라보세요. Who was Who was the poet who died at the age of 28 before the liberation of Korea? 질문이잖아요. 그 시인이 누구야? 누구였어? 어떤 시인이요? 다 시인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구가 쭉 이어집니다. 죽었던. 그래서 at the age of 28 요게 전치사구고요. at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pp고요. 그 다음에 before the liberation of Korea 해서 요것도 pp가 되죠. before라는 전치사구가. 요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모두 동사 다음에 쓰인 거죠. 그리고 요것은 뭐예요? 언제 죽었냐? when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전치사구입니다. 그리고 동사를 다 수식하죠. 그러니까 마치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살의 나이에 죽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줘요? 한국의 독립 전에 죽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전치사구는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사처럼. 그래서 딱 이 질문에 맞는 그 시인이 누굴까요? 더 힌트가 두 번째 문장에 있죠. One of his famous poems is The Night Counting Stars가 되는 겁니다. 를 해는 밤. 윤동주 시인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동주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전치사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무성 영화라고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 전 개인적으로 본 건 없는데요. 찰리 채플린은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무성 영화는 silent movie 또는 silent film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무성 영화에 대한 영어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전치사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A silent movie means a film without recorded sou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사를 막 쳐주는 그런 직업도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무성 영화는 필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필름이에요? 기록된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가 없는 영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부사구의 역할, 어쩔 때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without 이끄는 pp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죠. 자, 요거 이해해 주시고요.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103번입니다. She killed a mouse by throwing a stone.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친구가 진짜 이런 일을 벌였더라고요.
조그만 쥐가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돌을 하나 들더니 딱 던지는데 그게 아마 몸통에 정통으로 맞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한 방에 그 쥐가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래서 by by 다음에 동명사고가 와서 뭐뭐 함으로써 의 의미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아주 빈번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생쥐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By throwing a stone. 돌을 던짐으로써, 돌을 던져서 죽었다는 것이죠. 돌을 던져서 죽였다. 그것도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되겠습니다. B. I killed a disgusting centipede with a broom. 이거 막 발 막 여러 개 달린 센터는 이거 100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century 하면 100년이잖아요. 그만큼 발이 많이 달린 그 지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겨운 지네를 broom 빗자루로 죽였다. 그래서 요거는 어, 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거 아까 썼던 거 있잖아요. I need something to write. I need something to write with 했을 때요. 그래서 with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구가 나와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할 때는 가 이끄는 pp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He was able to open the bottle without a opener. 이거 without 많이 쓰인다고 아까 바로 말씀드렸죠? 병따개 없이 병을 딸 수 있었다. 이것도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제주였어요. TV에서도 연예인이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D. He was able to open the bottle by using a spoon.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paraphrasing 하실 수 있어야죠. 두 번째 문장. He was able to open the bottle with a spoon.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오프너 없이 이렇게 스푼으로 땄거든요. 자, E. My car was damaged by heavy snow. 요거는 수동태 문장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뭐뭐에 의해서, 뭐 때문에 그런 의미죠. 그래서 폭설로 내 차가 피해를 입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eavy snow damaged my car. 요거에 my car가 중요하다고 봐도 되고 내 자동차가 나중에 수동구문에 이미 수동구문은 지난 시리즈에서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 차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파손됐는가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by 이하 것을 나중에 제시하기 위해서 청자들에게 이렇게 수동구문을 쓰였다고 수동구문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전치사구가 부사와 형용사 마치 내용을 담은 내용어처럼 행위를 할 때 적절한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복습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